시작할게요. 아, 떨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만든 인터뷰 뭐였지? 아, 오케이. 이어서 가볼게요. 소개하는 약간 인위적인 웃음이야, 약간. 아니야. 저도 한국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민 왔는데 핑을 거의 뜯긴 적이 있어요. 아, 먼저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두 분 다 코로나 많게 축하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궁금해서 만든 인터뷰, 사리사욕 채운 인터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인공들은 말이죠. 오클랜드 멘탈 건강을 책임지다. 현재 오클랜드에서 멘탈 헬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상상 브라더스 간호사 형제 이혜상, 이영상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우! 그럼 한번 혜상이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쇼 호스피탈 커뮤니티 멘탈 헬스에서 케이스 매니저이자 레지스터드 너스로 일하고 있는 이혜상 조슈아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쇼 병원 멘탈 헬스 앤 페이션 유닛 헤프너 와이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2년차 이영상이라고 합니다. 오! 영어 이름 제레마야? 제가 이분들도 꼭 모시고 싶은 탑에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멘탈 헬스 쪽이 너무 궁금한 점도 많았고, 그리고 약간 형제가 이렇게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게 되게 인트레스팅 해가지고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번엔 첫 번째로 멘탈 헬스 쪽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언제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약간 그 계기 같은 걸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좀 아빠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한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메디컬 필드에 일하고 싶은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뭐가 가장 잘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고등학생 시점에서는 뭔가 환자들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야기하고 좀 케어링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호사이지 않을까 해서 제 성격이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간호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영상이는요? 예, 사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어 13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대 쪽으로 가고 싶었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과 형의 영향이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형도 그때는 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막 한참 실습을 하고 되게 재밌고 멋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저도 또한 말을 하는 거를 많이 좋아해서 또 듣는 것도 많이 좋아해서 저한테는 아직 또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혹시 잘못했어요? 되게 포즈가 당당하게. 약간 형이 잡나요, 평상시에? 아니, 절대로 안 되게 잡아요. 우애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지금 픽처가 이상하게 가네. 절대로, 아니 절대로. 선배랑 후배처럼. 그렇죠? 네. 오늘만큼은 네. 계급장 달고 선후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혹시 멘탈 헬스, 간호사란 필드 안에서도 여러 장르? 아까 그 있잖아요, 머시기가. 와, 너무 무식한 게 티난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멘탈 헬스를 고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형이 멘탈 헬스를 시작했다라고 들었을 때부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저 또한 2학기 때 무조건 컴퍼서리로 멘탈 헬스를 공부를 해야 됐었고 또 실습을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습을 했을 때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더라고요. 결국에는 약 실습이 네, 가장 큰 실습부터. 계기. 근데 혜장이 얘기도 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냥 내가 물어봤을 때 혜장이 형의 영향이 있었다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진짜 혜장이 형이 평상시에는 모질게 구는데 간호사만큼은 큰 영향을 줬다. 근데 이젠 내가 혜장이 형을 이길 수 있다. 피지컬로. 농담인 거 아시죠? 아니죠. 네. 저는 되게 멘탈 헬스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도 없었어요. 이제 그 대학교 다니면서 실습했을 때가 첫 그런 경험이었고, 사실은 이제 실습하면서도 제가 그때 좀 어쩔 수 없이 제 약간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조금 비추어지겠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장면이 이제 성경 말씀에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그냥 딱 모먼트가 실습 도중에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가 있었더라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병 환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때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도 동네를 떠나가야 됐고 자기들만의 좀 고립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제가 정신병동에서 봤던 환자분들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그런 좀 아픔들을 겪고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같은 사랑을 섬김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멘탈 헬스 되게 재밌고 그냥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랑도 딱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딱 뭔가 맞았던 그런 모먼트가 딱 있었어요. 맞아, 약간 그런 선입견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멘탈 헬스 페이션트라고 들으면
약간 나도 모르게 다른 그렇죠.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어떤지 계속 방송을 보시면 저희가 밝혀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두 분 어떻게 보면 실습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멘탈 헬스 쪽으로 이제 실습이 딱 정해졌어. 어땠나요? 기분이? 저는 일단 겁나 무서웠어요. 그냥 일단 들어가기도 전 약간 상상하는 게 있으니까. 상상을 하는 게 그냥 영화, 뭐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정신병자의 모습. 극단적인 모습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니까 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나 이제 이거 어떻게 4주 동안 어떻게 버티냐 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딱 갔는데 어땠나요? 딱 갔는데 실제로 굉장히 고요했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깽판 나고 막 그런 장면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평범한 오지리한. 건물이구나, 사람들이구나. 그냥 딱 첫인상 그랬습니다. 아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약대를 다녔잖아요. 약대 같은 경우는 제 학년에만 해도 남녀 비율이 한 6대4, 7대3이었어요. 정말 러블리한 과를 다니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남녀 비율이 영상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굉장히 적죠. 거의 남자들의 비율이. 전체에 한 한두 명 있지 않나요? 아니, 그 정도보다 한 100명 정도가 있다면 한 10명 맞아요. 정도는 있는 것 10% 같아요.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국인 남자는 거의 없죠. 한두 명 정도? 혼자 남자다 보니까 좀 여자애들이 저를 좀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소외되지 않을까 하고 챙겨주고 저 또한 노력했고 이 여자들의 무리에서 살아남으려고. 저도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아요. 물론 남녀 선비가 1대 9였지만 제가 2학년 때부터 코로나가 해버렸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줌으로 다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3학년까지 거의 3학년 말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을 거의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게 Z세대네. 그냥 세대가 달라요. 또 약대도 제 학년이 유일하게 많이 없었어요, 한남자가. 근데 이제 딱 CT 캠퍼스에 저랑 이제 동기 여자애들이 딱 지나가면 저를 아는 이제 다른 과 애들이 보고 와 연락이 오죠. 네. 와 너 진아 대단하다. 근데 이런 환상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게 남자가 여러 명이 있고 여자 한 명이 있으면 공주 대접을 받아요. 남자 혼자 있잖아요. 진짜 뒤에다 쫄쫄 따라다녀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여자들이 좀 착하고 모성애에서 챙겨줘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환상, 그러니까 물론 너무 나도 재밌고 예, 좋았지만 예. 남자 혼자 있는다고 해서 막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말을 더 조금이라도 더 껴보려고 맞아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 주변도 좀 키우고. 같이 다니는 동생들이 저 언니라 불렀어요. 진짜 찐으로 그냥 예. 얘기하다가 언니 미안해요 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영상이가 멘탈 헬스 쪽 간다고 했을 때 특별히 들었던 생각이 있나요? 예,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경험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영상이가 또 겪고 힘들고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잘 해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걱정을 했던 게 무색하게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흔하지도 않고 흔하지 않아요. 네, 그렇고 또 일에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사실 되게 그러네. 큰 힘이 됩니다. 약간 좀 병동에서도 형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좋거든요. 되게 조용하고 착하고 환자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좋네요. 네. 간호사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사실 일에서는 되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원래 이제 시니어 너스들한테도 그냥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저는 안티라고 계속 부르거든요. 이 붙임성이 좋네. 이런 친구가 필요해요. 이게 애교쟁이네. 그렇죠. 예. 완전 애교적인 또 막내니까. 맞아요. 조금 징그러운데 사실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하죠. 정말 필요해요. 예. 그분들한테 안 세버리면 그분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마나 사실.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D예요. 완전 C죠. C예요? 커뮤니티고 워드잖아요. 그럼 여기서 입원했다가 이제 아웃페이션트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스쇼어 지역에서 집이 있으시다,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팀으로 핸드오버가 이렇게 옵니다. 멘탈 헬스 간호사의 하루 일과 보통 하는 일들 이런 게 약간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커뮤니티에 계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저희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 건물로 이제 어포인트먼트를 하러 오시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스케줄을 저희 스스로가 짭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달라요. 보통은 이제 나가서 환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카페에서도 만나고 건물에서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합니다. 네, 저희는 해프나 와이어라는 곳이 아무래도 24/7으로 일을 하고 있고 시프트 워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는 맨날 다른 것 같아요. 아침 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doctors, psychologists, occupational therapists, social workers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미팅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때 오히려 리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에 대해서. 오전은 그렇게 하고 오후 때 시프트를 하게 되면 오전에 못했던 일들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오후 시프트 때 이제 하고 그때 시간들이 좀 솔직히 많거든요. 그때 1대1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호사와 환자들이랑. 그래서 한 9시, 8시 그쯤에 이제 약을 주고 9시, 10시 그쯤에 이제 환자들이 다 자기 시작해요. 11시부터 7시까지는 저희가 환자들이 잘 자고 있나, 숨 쉬고 있나, 그리고 또 오후 근무 때 못했던 일들을 저희가 또 나이트 시프트 때 하게 되는 거죠. 참 간호사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시프트 워크 하시는 분들 박수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퀄리티 라이프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퀄리티가 아직 유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입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시프트 워커의 좋은 점은 있어요. 저희는 또 주중에도 한 번씩 계속 쉴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맛이 짜릿해요. 다른 사람들 일 가는데 나 혼자 그날 카페 맞아요. 가잖아요. 짜릿해요. 병동이라고 하는 곳이 본인에게나 남에게나 해를 가할 수 있을 만한 물건, 이거를 이제 컨트라밴드라고 보통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철로 된 칼이나 포크나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후드 같은 걸 입을 때 여기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이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빼요. 입원을 하면서. 입원하면.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자해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제 입원을 하면 약간 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 안에 주머니에 뭐 있나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환자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아, 라고 이렇게. 무조건 수색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랑 그런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숨겨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몸 수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 수색까지. 그러면 이제 모든 직업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혹시 각자 일하시는 일터 안에서 그래도 장단점이 있다면?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쁨 받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상태가 이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화가 좀 더 irritable 하시고 뭐 패러노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잘못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본인이 트리트먼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대치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하다 보면은 뭐 욕을 듣고 헤래스멘트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되게 노출이 쉽게 되어 있는 직종이다. 사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듣게 되고 저희가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되게 좀 미안하고 안타깝죠. 좀 더 애들을 하자면 이제 저희 여느 나라에서는 정신건강보호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환자분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리스크가 있거나 본인의 그런 셀프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거나 정신건강보호법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참 멘탈 헬스 쪽이 약간 그래도 애매한 게 예를 들면 뭐 혈압이라던가 당뇨 이런 건 수치를 보여주면서 약간 수치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멘탈 헬스는 수치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뭐 테스트가 있고 점수가 나오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환자분들이랑. 그래서 좀 이렇게 딜레마가 좀 계속 돼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느꼈을 때 이 환자분께서 이제 정신의 그 멘탈 스테이트가 회복될 때 전에는 정말 너무 우울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가족들조차 얘기도 못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 이제 침대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심지어 차도 운전하면서 직장도 메인테인하면서 이렇게 밝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 트랜지션을 봤을 때 느껴지는 세티스팩션이 엄청난 것 같아요. 리보딩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 약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느낌이니까. 영상에는요? 저도 약간 비슷하긴 했었는데 금융치료가 금융치료가 되나요? 너무 완벽하게 됩니다. 뭐 약간 많이 다른가요? 뭐 엄청나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예. 당연히 보상인 거고 예. 그만큼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좋으신가 봐요. 좋아요. 아유. 좋아요. 그 약간 그 퍼센트가 붙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병동에서 일하는 병동에서. 의사들은, 병동에서도 아무래도 위험수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프트 워크를 또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저희가 스페셜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받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일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에피소드 약간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썰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있는데 생각나는 분은 이제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이신데 과대망상이 있어서 현실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겪었다라고 조금 뇌에서 인식을 하는 그런 그 심텀이거든요. 그래서 휴먼 히스토리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을 다 참여했던 참전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American Civil War, 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런 걸 다 참전을 했다. 그래서 심지어 다리에도 총상이 있다. 정말 강력하게 믿으시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너무 신기하고 아 정말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구나.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신의 약간 MBTI N이시겠네요. 혜상이는 그래도 좀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옛날에 이제 병동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자살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이었고 저도 모르게 약간 좀 PTSD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의 냄새, 느낌 그 얘기 상상만 해도 뭔가 좀 구토가 올라오고 그쵸, 뇌에서 기억을 하니까. 네. 그래도 멘탈헬스 처음 시작했을 때 두 분도 그래 선입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을 시작하고 난 후, 전후에 약간 달라진 게 있나요? 감옥같이 생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되게 딱 철창 다 지어져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각자만의 방들이 있고 침대도 있고 자기만의 화장실이 다 따로 있고 기숙사 느낌. 기숙사 느낌이죠, 그렇죠.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막 흰색 방에 창문도 없고 막 미쳐버릴 것만 같은 약간 그런 공간에서 실제로 병동이 영수에 말했듯이 그냥 되게 그냥 병원 같아요. 그냥 병원이고 그냥 약간 레스트홈 같은 분위기. 그리고 약간 정신병을 앓고 계신 분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좀 있었죠. 하는 말, 행색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똑같은 말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멘탈헬스라고 해서 너무 약간 이게 아니고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전 배가 자주 아파요. 아프시잖아. 동지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질병 있으세요? 뭐 질병은 비염. 비염 있죠. 나도 예. 비염. 저는 이런 게 약간 조금 아플 뿐이지 그분들은 이제 신체가 아니라 다른 걸 겪는 걸 뿐이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약간 내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직업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과 일 외의 삶의 철저한 분리가 좀 저한테는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여러 가지 멘탈 트레이닝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게 하나는 제 머릿속에서 나는 내 일은 끝났어, 내 일은 끝났어를 여러 번 리마인드를 해줘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스크린을 턴 오프하고 건물 밖을 나가면서 차까지 걸어가는 그 동안에 차 시동을 켜는 그것 또한 다 내 일은 끝났어. 그런 걸 컨스턴트 리마인드를 하고 또 하나는 멘탈 빈 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한테 좀 필요 없는 말이다.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이런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는 훈련을 조금 합니다. 컴퓨터처럼 작동을 하네요. 거기 그런 러버시펜 넣고 맞아요, 갈 때는 맞아요. 이제 스위치까지 띵띵띵 이렇게 이런 가끔 식으로. 지금 그런 단순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버티기가 힘들죠 사실. 네. 내 건강도 지켜야 되니까. 저는 루틴이 있어요. 아침을 시작할 때도 몇 시에 딱 일어나서 몇 시부터 딱 씻고 몇 시에까지 나가야 되고 끝날 때는 딱 병 밖으로 나와서 신호등을 걷고 걸으면 한 하수구가 하나 있어요. 동그랗게. 거기를 전 왼발을 밟고 딱 지나가면 전 딱 끝나요. 약간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스위치 역할이죠. 또 비슷하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까먹어요. 그러면 혹시나 멘탈헬스 쪽으로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성향이면 좋다, 아니면 이런 스킬들이 있으면 좋다, 약간 이런 것들 애드바이스 아니면 이런 게 있을까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냥 흘러 듣고 중요한 것만 이것만 캐치해야 되겠다. 캐치해가지고 딱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병동에서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되게 힘들할 때 그냥 가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약간 귀여운 사람이면 좋죠. 이런 역할 참 저처럼. 중요해요. 네. 네, 참 중요해요. 저랑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맞아요. 어떤 쪽이시죠? 저도 뭐 귀여워요. 저도 귀여운데 근데 둘 다 귀여운 면이 있어요. 좀 달라. 네. 좀 달라. 다른 귀여움이 있어. 귀여운 건 제가 더 귀여운데
저는 좀 이렇게 사람한테 제너럴한 컴패션이 있는 사람이면은 좀 정신과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슬프고도 슬픈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을 다 이제 듣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컴패션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이라면은 직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저는 이게 최근에 좀 리더십 있는 간호사가 되어보고 싶다. 또 어떤 팀에 있어도 능력 있는 간호사다. 얘는 어디 가서도 쓸 수 있겠다. 다재다능한 간호사가 좀 되고 싶다는 생각. 간호사인데 이제 미드필더 네,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박지성 좋아합니까? 바지상 최고로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네네네. 진짜 인위적이었어. 와. 어떻게든 살리려고. 고마워. 알죠. 저는 제 환자가 제일 안 좋을 때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환자가 딱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한테 지금까지 날 너무 돌봐줘서 고맙다. 그런 한마디가 거의 며칠 아니 내지 몇 달 동안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웃음이 지금도 사실 잘 기억이 나요. 나한테 너무 고맙다 하면서 나눠주면서 이제 가족들도 나한테 와서 진짜 너무 고맙다. 케이크도 이게 하나 주면서 딱 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멘탈헬스 간호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회가 조금 각박해.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사회가 주는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혼자 이 아픔 겪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근데 이제 제가 환자들을 돌보고 대할 때 그런 경험으로 빗대어서 보면은 꼭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족의 한 일원이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든 지역에 계시는 카운슬러든 아니면은 저희 같은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든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좀 마음이 힘들어하시고 말 못할 고통을 안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선을 조금 더 넓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늘 얘기하고 싶은 게 평상시에도 얘기합니다. 간호사분들이 진짜 리스펙이고 또 그만큼 저는 그 어떤 헬스케어 직종보다도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전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이라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고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리스펙이고 저는 진짜 꼭 말하고 싶은 게 간호사분들에 대한 의견 선입견이 너무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남자 간호사냐 어떠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남성분이 적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분명히 남성분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간호사? 그러면 약간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간호사분들에 대한 이런 선입견들 진짜 없어져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네. 환자분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잖아요. 좀 친절하게 되겠다고. 그럼요. 예. 하나, 둘, 셋. 내가 무인도로 가야 돼요. 나 혼자야. 한 가지 음식만 6개월 동안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정한 음식은 상하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맛과 품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늘에서 하루에 3번씩 떨어져요.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요? 김치찌개. 나도. 근데 김치찌개 밥이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밥은 추가해줘야죠. 추가하면 무조건. 근데 김치찌개 밥도 있어야 되는데 좀 라면 사리가 추가돼야 돼요.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립스예요. 그걸 하루 3-4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는 전 치킨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치킨은 너무 느끼할 것 같은데 립스는 왠지 좀 안 질릴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립스를. 그래서 그 립스 옆에 그 좀 감자랑 샐러드 약간 추가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더더욱 좋지.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여기서 태어났나요? 네. 그렇죠. 두 분 다 태어났는데 그 중간에 한국에 갔다가 오셨잖아요. 네. 약간 그런 질문이 뭐였죠? 한국에서 중간에 살다 왔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의 삶. 사실은 저희는 이제 기분 좋은 시작이었어요. 왜냐면은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온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설렘과 기쁨이 있었고 사실 그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 사실 한국에서 있었던 기억이.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또 가장 재밌고 가장 즐거운 추억이 많았던 것도 한국 학교에서의 추억인데 아무래도 좀 학업 스트레스가 조금 엄청났어요. 여기서는 약간 좀 잘 신경 쓰지 않는 학교 등수, 뭐 일반 고등학교 갈 거냐, 특목고 갈 거냐, 뭐 이런 급들이 약간 나눠지는 약간 한국 교육 체계가 조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 버텨보려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1 중간 끝 무렵에 영상이 어땠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1 1학기까지 하고 왔으니까 사실 공부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 물론 있었지만 형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형이죠. 저는 오히려 언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도 막 유창하게 잘 못했고 못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또 한국말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을 때 사실 많이 힘들어 했었고요. 그 에피소드 좀 내가 좀 멋있는 에피소드 하나 있거든요. 해봐요. 예. 자기 입으로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영상에 있었어요. 사실 잘라줄게요. 진짜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미담이에요? 예, 진짜 미담이에요. 네. 저희 학교가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 약간 농구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제 고학년 형 누나들은 이제 저기 운동장에서 놀고 어린애들은 이제 이렇게 밖에서 놀게 돼 있어요. 구역이 딱 나눠져 있었어요. 구역이 딱 있었어요. 저도 놀고 싶은데 같이 못 놀겠는 거예요. 왜냐? 한국말도 못하고 그때는 숙기도 없어가지고 말을 막 못했어요. 애들은 저를 약간 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형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딱 4학년 형아가 있으니까 Josh, I need some help. 형이 친구들 이제 막 그때 한참 클 때니까 통통하잖아요. 형들이 1학년, 4학년이라 해도 등치 차이가 체급 크잖아요. 차이가 좀 체급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 네. 났어요. 초등학교 때는. 지금도 무서워요. 사실 생각해보면 형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한 대여섯 명인가 와가지고 누구냐? 누가 우리 영상이한테 그랬냐? 변성기 올 때쯤 그때 야 누가 우리 영상이한테 그랬냐? 그렇게 안 했어. 아니 그것보다 좀 더 그랬냐? 저희는 또 포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줍잖은 사투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럼 혹시 영상이 건드질 말을 해줄 수 있나요? 제가 나 모르 진짜 약점이 이 사투리가 약점이에요. 뭐야 그럼?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서울 말만 했기 때문에 말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약간 나도 껴야 되니까 사투리를 좀 이렇게 억지로 썼죠. 니 뭐 하노? 뭐 하는데? 그러지 마라 좀. 막 이런 식으로. 잘하네. 그래요? 마 영상에는 진짜 뿌린다. 그게 뭐야?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말 자체가 안 나오네. 네. 저도 한국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민 왔는데 3학년이었나? 삥을 거의 뜯긴 적이 있어요. 난 지금도 작지만 그때도 되게 작았어가지고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슬리퍼 신은 어떤 야 너 와봐. 네?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너 돈 있냐? 돈 좀 내놔봐 이러시는 거예요. 나 진짜 그때 내가 3학년이었고 그 형이 알고 보니까 6학년이었는데 와, 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우창이 형 졸라 별거 아니야.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 야 그때는 그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커 극강의 보이는 공포야. 거예요. 그렇지. 진짜 돈 내놔봐 이러는 거예요. 돈 있었거든요. 나도 끝까지 없다 그랬어. 저 없는데요? 근데 마음속으로 아씨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너 뒤지는데 그러니까 뒤질 건데 나오면 100원당 하나씩이야. 오, 진짜 그걸 들었어요? 교과서 멘트를 했네 딱. 몇천 원 있었거든요. 계산했죠. 몇십 대지 이거. 근데 끝까지 없어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렇지, 거야. 근데 그렇지. 그때 이제 뒤지려고 하는 순간 어떤 형이 지나면서 야, 너 또 이러냐 애들한테? 나 딱 구해준 거야. 그래서 학교까지 우와. 데려다주고 같은 학교 선배님이었어요. 봉천동의 인천초등학교 6학년 선배님이었어요. 현재 나에게 약간 소소한 기쁨을 주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삶에서? 저는 일단은 제 가족. 제 아내 민영이. 그리고 이제 민영의 태 속에 있는 21주 된 올리.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빠. 네. 이제 이 임신의 과정 그리고 이제 출산을 기다리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조금 소중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진짜 즐거워요.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죠? 정말 행복해요. 정말 결혼하세요. 추천 강력 추천인가요? 정말 전 무조건 프로 매리지입니다. 무조건 결혼하세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분명합니다. 결혼하세요. 여기 나와서 행복한가요? 여기 밖에 나와서? 아니요, 저는 얼른 집에 가고 싶어. 그러시구나. 난 지금 가고 싶어. 먼저 가셔도 돼요 원하면. 진짜 갈게. 원래 거야? 붙잡을 거 알면서. 전 제 조카들인 것 같아요. 왜 이래 이거 뭐야? 우리 유라하고 유라, 번호 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올 우리 올리.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애들 볼 때마다. 근데 조카들 보니까 애들이 내가 크면 열어 눌릴 것 같아. 올리면 안 돼. 저희한테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희 진짜. 조카한테는. 되게 그 형 결혼하고 이게 누나 결혼한 거 보면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약간 이상형이 어떻게 되죠?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라고 하면 좀 큐티 섹시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할게. 다시. 왜? 괜찮아. 아니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상형이 큐티 섹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와. 사실은
아 그러면 너무 좋죠. 좋은데 외적인 거 봐도 돼요. 그것만 보면 좀 안 힘든 되죠. 거지. 비주얼 봤어요, 안 봤어요? 전 무조건 맞죠. 인형이. 그러니까 넘버 원. 넘버 원. 비주얼만 아니면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무조건 맞아요. 프라이어티 높진 않은데 그래도 내 눈엔 이뻐 보여야 돼요. 그렇죠.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당당히 얘기해요. 큐티 섹시 분들 아, 연락 큐티 주세요. 섹시! 근데 플러스 다른 모습들을 본다면 예, 진짜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형이랑 우리 형수님 그 민영 누나가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형이 뭔가 딱 한마디만 해도 누나는 빵빵 터져요. 근데 둘이 똘끼가 있어라. 진짜. 나도 부러워 이거. 그게 너무 부러워서 딱 그게 저도 제 이상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20대 후반이시고 이제 아빠가 되고 가정을 이루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이는 이제 직장인 이제 2년 차로서 창창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약간 이런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저의 많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뭐 간호사로서, 누군가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이 작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경험을 또 쌓아보고는 싶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형이 일하고 있는 커뮤니티 멘탈 헬스 팀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 2년 차고 아직은 창창하니까 뭐 다 창창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삶을 어떻게 이제 설계해 나갈지의 그 과정이니까. 마지막으로 나오신 소감 같은 거 한마디? 네, 저는 사실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친한 형이 준비한 프로젝트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왔고 해보니까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게 이제 저의 좀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사실은 영상이랑 좀 이런 깊은 대화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건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기가 힘든데 또 이제 영상이의 마음을 좀 들을 수 있는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지 않나. 제가 사실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게 두 분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세 분이 총 있어요. 형이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많은 도움을 줬어요. 형이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인사하면서도 진짜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팁도 주고 팁은 아닌데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팁이 안 됐군요, 제가. 아니 팁은 너무 가벼워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좌절하고 많이 힘들어했을 때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게끔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형이. 그래서 아직도 너무 감사하고 그 무슨 역할을 했는지 지금 형은 잘 돌리고 모르겠지만 형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형은 그런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또 도와준 우리 형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와 우리 모든 가족들 누나, 매형, 수상소감이에요? 매형, 유라 우리 유라 코너 올리까지 민영이. 근데 이거를 좀 다리를 좀 잘해야겠어. 딱 중간에 있으니까. 이거 딱 중간에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약간 옆으로 할까 그냥. 아니야. 이제 내가 말한 거니까 이렇게 하거나. 야, 이상해. 아니, 그냥 어떻게 편하게. 손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약간 쩍벌이야. 너무 약간 쩍벌. 이건 어때?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아니야. 그냥.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가 아까 했던 거는 이랬고, 그냥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돼? 편하게 이러고. 형 이게 약간 형 미안한데 마른 사람이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어. 마른 사람이 모르는 게 맞아 모르는.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미안해.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와, 너무 건방졌어.